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쓰나미가 순식간에 우리를 훑고 지나가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씨가 임영웅님이 이제 2집 앨범 또는 신곡 앨범 명칭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건 신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이 신곡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조용수 작곡가님의 증언을 통해서 제가 정리 전달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신나는 소식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뉴스를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미우새에 못지않게 나온 내용은 바로 6회차 전석 매진을 시킨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매진 사례입니다. 6회차가 전석 매진이 됐고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임영웅,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번 미우새에서의 발언이 많은 일반인들을 또 한 번 자극시켰습니다. 서장훈 씨가 팬분들을 더 모시려면 공연장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주경기장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할 것 같다 하자, 그럼에도 임영웅님은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거기서 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나 라고 싶다고 밝혀 원성을 자아냈다. 맞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엄청 쏟아내 주시기도 했어요. 임영웅님이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팬분들이 주제 파악해라 말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주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야, 이거 좀 그렇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파악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이런 안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은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하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아유, 제가 볼 때는 잠실 주경기장에서도 6일 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0만 명이 몰렸잖아요. 37만 명만 몰렸다라고 해도 지금 잠실 주경기장에서 6일 내내 공연을 해야 될 판인데 이거 임영웅님의 주제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들 반응 보실까요? 뭐라는 거냐? 주경기장 금토일 계속해도 부족하다. 표정 봐라.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다. 진짜 험한 말 나올 뻔했다. 와, 순간 욱했다. 안 모자라다. 제발 날 효도할 수 있게 좀 해줘라. 해주고 자리 남으면 그때 생각해라. 제발 본인한테 맞는 곳으로 가라. 나도 효도 한번 해보자. 평야에서 하라고요. 주경기장이 당신한테 작은 거겠죠. 아니, 호남 평야에서 해도 된다고. 자, 주경기장에서 해도 모자라다라는 의견은 소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영웅시대의 분들을 부모님으로 두고 계신 일반인들도요, 주경기장도 모자라다. 저기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 아직도 자신이 어떠한 이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경기장 자리가 모자른 거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잠실 주경기장도 아예 풀 좌석으로 다 채우실 것 같은 분이 주경기장 매진시키는 가수가 BTS, 아이유, 임영웅 아니냐. 맞다. 주경기장이 모자랄 판이다. 제발 효도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 굉장한 의견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 콘서트 측 안표 강력 대응할 거다. 불법 거래 의심 무통보 취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 쏟아졌지 않습니까? 가수 임영웅 측이 안표 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고가의 안표 거래가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중고나라라고 하는 이 카페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임영웅 콘서트라고 한 번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직도 쏟아지고 있고요. 시간 보이십니까? 1시 40분, 12시 56분. 어제 새벽 시간대에도 이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의 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전부 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팅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구하지 못한 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370만 명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콘서트 티켓 판매는 매일매일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 소속사 측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랬음에도 이거 다 못 잡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잡아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아예 애시당초 구매 자체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다. 결국에는 16개 계정을 대상으로 강제 취소를 했지만 16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래 글만 16개는커녕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9월 18일 하루 동안에 올라온 것만 지금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 보이십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16개 계정을 지금 차단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올라오는 게 거의 뭐 수백 개씩 판매글이 올라오는데요. 정말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10페이지까지 넘어갔는데도 9월 18일 하루 동안 올라온 이 판매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도 영웅시대 분들은 구매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전부 다 이 티켓을 환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티켓을 환불하게 되었을 때 어떻죠? 다시는 이런 안표팔이들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안표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고거래 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사기 계좌의 조치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중고거래가 확산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선 지급 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직접 이런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지만이 이런 피해 사례를 입지 않게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의 경우 수십만 명의 대기자가 몰렸던 티켓팅 직후 온라인 중고 티켓 판매글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효도 좀 해보려다가 티켓 양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소연하면서 그런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글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보이스피싱과 달리 물건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하는 이런 중고거래 사기는요, 관련법상 통신사기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단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은 또 있습니다. MBN에서도 활개치는 온라인 안표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서울 공연 예매만 살펴봐도 단 1분 만에 전석 매진된 이후 원래 한 장에 12만 1,000원에서 16만 5천원인 티켓을 최대 60만원, 심지어는 VIP석 2장을 150만원, 18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안표가 기승이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못 잡아내는 걸까? 안표상들이 똑똑해서 그런 걸까? 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표 매매를 막는 경범죄처벌법이 무려 5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이후로 개선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지금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 예매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임영웅님의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 예매는 서울 공연 1차밖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아있는 도시들의 티켓팅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티켓팅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전까지 당장 그 몇 주 사이에 엄청난 혁신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대처를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영웅시대 팬분들만이 오로지 피해를 받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속이 안 상할래야 안 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파해법이 꼭 존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의 2집 또는 신곡, 이게 발매가 되어야 결론적으로 뭔가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런 신곡 2집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2집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자, 10월 달력 말하기 이전에 9월 달력을 살펴보면, 자, 임영웅님의 미우새도 끝났어요. 그리고 임영웅님의 서울 공연 콘서트 티켓팅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에요. 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추석 이전에 1차적으로 임영웅님의 2집 신곡에 관련된 타임테이블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번 주 지나면 당장 다음 주가 어떻죠? 당장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임영웅님의 2집 신곡은 도대체 언제 그러면 타임테이블 그리고 발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추석 전까지 임영웅님의 타임테이블이 발표가 되든 되지 않든, 자, 10월달은 어떻습니까? 10월 10일날 임영웅님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10월 8일날 바로 임영웅님의 미우새 2회차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봤던 예고편에서는요, 임영웅님의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신곡이 미우새에서 최초로 공개가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님의 2집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정말 늦어지게 될 경우, 그 주에 임영웅님의 미우새 2회차 방송이 끝난 주에 신곡 타임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되는 27일 이전까지 신곡에 대한 홍보가 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애매한 부분은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신곡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임영웅님의 1차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이미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최소 추석 전까지 빠르면 타임테이블이 공개가 될 것이고, 늦어져도 임영웅님의 미우새 2차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방송 중에 임영웅님이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주에 타임테이블이 공개가 되면서 2집 또는 신곡이 발매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기적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다. 신곡 발표가 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이 만났었던 이 인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빠른 노래가 될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댄스곡이 아니냐, 힙합곡이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소시만이 유일하게 K-POP 형태의 아이돌들의 음악 같은 K-POP 형태의 빠른 비트감과 가창력이 충분히 필요한
퍼포먼스 곡이 완성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로 유명하지만 잘 기억해보면 SG 워너비부터 걸그룹들까지 신나는 노래, 템포 있는 노래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SG 워너비 때 노래를 생각해보면 약간 빠른 템포의 발라드지만 댄스 발라드 곡 같은 노래도 조용수 작곡가님이 잘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만약 신곡으로서 싱글 앨범이 발매가 되거나 할 경우 임영웅님의 제작곡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용수 작곡가님의 노래가 신곡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조용수 작곡가님의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 이 당시 처음부터 임영웅을 눈여겨봤었다라고 하며 노사연님의 바램을 불러 원곡자까지 눈물 짓게 만든 가수였다. 조용수 작곡가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영웅은 발라드만 부르는 가수보다 더 감성적이었다. 그리고 강한 울림과 긴 여운을 남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는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점을 느꼈다. 그리고 보라빛 엽서를 부를 땐 자신감이 생겼구나 라는 게 느껴졌다.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 같았다. 마치 원로 가수가 부를 때 나오는 여유 같은 것들이 느껴질 정도였다. 똑똑한 친구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임영웅님은 특히나 이제나만 믿어요 노래를 주면서 인터뷰를 통해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호흡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는 영리한 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사 전달 능력이 탁월한 임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의 협업 신곡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 신곡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방송가에서 어떤 소유권 주장이 있어서 그 영상을 다 불가피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방송 장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방송 장면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사들 화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찍었던 1시간 분량의 영상들인데 이게 다 한 방에 날아가다 보니 참 개인적으로 허탈합니다만 이게 또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내용 전달해드려 볼 건데요. 자, 아침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처럼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임영웅님의 이 시청률 파워 아마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본격적인 닐슨 코리아의 시청률 성적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기사에 지금 뭐 임영웅님에 대한 이 이야기 난리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어로 효과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볼까요? 임영웅 미우새 출연 시청률 18.4%까지. 와, 이게 말이 되는 지금 시청률이겠습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말이 되는 시청률 파워일까요? 18.4%까지라니. 이것이 히어로 효과다. 자,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자, 미우새 시청률 들어가 보면요. 16.1%. 어제 방송 9월 17일 날짜 시청률은요. 보니까는 16.1%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순간 시청률을 말하는 것 같고, 자, 이 16.1%는요. 올 2023년 들어 가장 높은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습니다. 361회가 최고 시청률이다. 임영웅님이 등장한 361회가 최고 시청률이거든요. 최신이자 최고 시청률을 모두 다 달성시켜버리는 정말 기립박수 쳐야 하는 신나는 소식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터져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시청률이 폭등했다. 와, 어메이징하죠. 어메이징한 기록을 우리 임영웅님이 만들어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6.1%가 아니라 왜 18.4%까지 올라갔느냐? 기사를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등장에 SBS 미운 우리 새끼 시청률이 수직 상승하였다.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 시청률이 지금 수도권 가구 시청률 16.1%를 기록했다. 그리고 2049 시청률 4.7%를 기록했다. 이는 18.4%를 기록한
KBS ETV, 주말극 효시민의 각자 도생을 제외하고 이날 방송된 모두 TV 프로그램 중에 최고 성적이다. 또한 미우새의 최근 방송분 성적과 비교해도 놀라운 수치다. 10.8%, 12.9%, 13%에 이어 16%대의 띠로 오르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봤더니 최근 시청률을 보면요. 한 7월달 것까지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 보이십니까? 10.7%, 12.7%, 9.5%, 10.7%, 뭐 나쁜 시청률 아닙니다. 두 자릿수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청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10% 초반대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12.9%대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13%를 넘기지 못하다가 이번 임영웅님의 방송편에서 갑자기 16.1%로 말도 안 되는 폭발 성장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 이런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임영웅님의 이번 미우새 본방사수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대기록이다. 그리고 대단한 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임영웅 미우새 출연 MC 올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뭐 쏟아집니다. 오늘 오전부터 막 쏟아졌어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번 시청률 파워는 말도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임영웅님의 후광을 입었다 라는 이야기로까지 지금 다뤄지고 있는 임영웅님의 이번 미우새 파워, 다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시청률 급등했다. 닐슨 코리아에 들어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록이길래 지금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바로 어제 있었던 시청률입니다. 참 볼게요. 깜짝 놀랄 기록입니다. 자, 미우새 시청률 16.1%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주말 드라마를 제외하고선 모든 프로그램, 예능 방송사가 아니라요, 모든 프로그램 중에 2등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중에 2등이에요. 예능 방송 중에선 압도적 1위입니다. 어메이징합니다. 보니까 밑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1박 2일, TV 동물농장, KBS 9시 뉴스, 전국 노래자랑, MBC 뉴스데스크, SBS 뉴스, 런닝맨, KBS 뉴스까지 지금 굵직굵직한 메인 프로그램, 뉴스와 예능방송, 드라마까지 통틀어도 임영웅님을 압도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딱 주말 드라마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복면가왕도 8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기는 당나귀기도 7위, 전국 노래자랑도 6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었던 일요일 모든 방송 프로그램 중에 주말 드라마 하나 빼고는 임영웅님이 그야말로 압도적 1위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을 쏟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말 어메이징하고 어마무시한 기록을 우리 임영웅님이 한 번 더 갈아치워버리고 말았다. 아예 새로 갈아엎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옆에 있는 시청자 수예요. 시청자 수도 압도적으로 임영웅님이 모든 프로그램 중에 주말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1위를 한 이 주말 드라마 시청자 수와 임영웅님의 시청자 수가요 300명 이내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 적은 수죠. 그런데 3위를 차지한 1박 2일과 비교를 해보면요, 임영웅님하고 1박 2일하고 몇 명 차이가 납니까? 무려 1,3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인지 느낌이 오세요. 정작 1박 2일과 TV 동물농장 3, 4위 간의 차이는요 400명 차이. 4위와 5위인 TV 동물농장과 KBS 9시 뉴스와는 200명 차이. 6위를 한 SBS의 런닝맨과 KBS 9시 뉴스하고는 또 100명도 안 되는 차이. 이렇게 근소 차이로 순위가 다 매겨져 있는데, 와, 임영웅님의 미우새는요 2,900명입니다. 3위를 차지한 1박 2일하고 비교했을 때만 해도요 1,300명이 넘는 숫자의 압도적인 시청자 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시청자 수의 차이를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이건 시청률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미우새와 1박 2일과의 시청률 차이가 거의 2배 차이 나죠? 와, 정말 제가 왜 계속 감탄하는지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이에요. 그런데 아직 2회차 방송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미우새 출연 파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미우새가 아직까지 한 편이 더 남아있는 현재의 상태이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2회차 때, 이 2회차 때의 또 이 방송 파워는 얼마나 말도 안 될지 상상이 안 가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임영웅님의 2회차 때 방송 분량은 정말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에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어메이징하고 어마무시한 기록을 우리 임영웅님이 미우새를 통하여 한번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냈구나. 전 이런 생각이 정말 확실하게 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공감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님의 이 OTT에서의 1위 파워도 제가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임영웅님의 이 기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결과를 낳았구나.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2장에 180만원. 말 그대로 2장에 180만원을 보여주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파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이 임영웅님의 이 티켓팅 파워가 어마무시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실제 티켓팅 파워가 요번 370만 트래픽이 몰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깜놀도 이 정도의 깜놀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대박 깜놀 상황을 많은 분들이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팅 파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소속사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실제로 이 인터파크를 통해서 16장의 티켓이 한 번 또 쏟아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때는 이 임영웅님의 이 티켓팅 파워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안표파리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전부 다 하나같이 달려들어서 구매를 했구나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태균 씨도 감탄한 임영웅 파워. 콘서트 전석 매진. 광클해도 힘들더라. 자, 컬트쇼에 연예인들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을 그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님이 가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나도 콘서트를 가보고 싶으니까. 왜냐면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임영웅님마저도 티켓팅에 실패하는 그런 콘서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도 이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티켓팅 시도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른 연예인분들도 이 티켓팅에 엄청나게 목을 메고 있었다. 쭉 한번 내려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9월 18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에서는 임영웅의 히어로가 선곡됐다. 김태균은 임영웅 씨,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본다. 방송 출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SBS 미우새 스페셜 MC로 나오셨다더라. 최근에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예매 오픈되자마자, 내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클릭했는데 전석 매진되더라. 라면서 이렇게 컬트쇼에서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이 개그우먼 김민경 씨도 이런 말을 해요. 제 주변에도
예매하려고 시작하자마자 들어갔는데 싹 매진이 돼서 못 구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옆에 있던 김태균 씨가 정말 난리도 아니다. 광클했는데도 표를 구매하기가 힘들더라. 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컬트쇼에 꼭 한번 모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을 합니다. 실제로 청취자들은 콘서트 티켓팅 너무 어려워요. 어제 미우새 세상 행복하게 보신 우리 엄마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연예인분들도 광클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라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이 미우새에 등장한 것도 다들 알고 있더라.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임영웅님이 등장했다라는 거를 다른 연예인분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짜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 않나. 자,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이 또 조만간 다가오고 10월 8일 날 미우새의 2회차 방송문이 TV를 통해 또 한 번 방영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영웅시대분들 이렇게 방영되는 임영웅님의 이번 미우새 이번엔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청률 대기록을 만들어낼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 아마 많은 영웅시대분들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아티스트를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 보니 그 가슴 벅참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런 임영웅님의 대기록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며 임영웅님의 이 감명 깊은 일화, 감동 일화는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감동 일화가 회자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